안녕하십니까. 부산에 난 최고의 배우, 서울 부산을 출퇴근하는 배우 고인범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부산의 교육은 지금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것도 좀에 바꾸는 게 아니고 기티바 잘 끌어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싹 다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 전 부산교대 총장님이시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하윤수 회장님을 모시고 부산 교육 현장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무엇을 고쳐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하윤수라고 반갑습니다. 예. 자, 회장님께서 제가 부산교대 전 총장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 회장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예. 직접 한번 자신 소개 한번 그럴까요?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저 부산교육대학교 제6대 총장을 역임했던 하윤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전국에 18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중도 우파를 전부 겨냥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 모임을 총괄하고 있는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총장에 이르기까지 18만 회원으로서 우리 7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예. 18만 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분들도 회비 냅니까? 예비 내야죠. 와, 이런 식만 봐도 18만 원이네. 예. 이야, 그 돈, 와, 굉장한 단체네요. 네. 그게 이제 하여튼 이 전교조하고 이렇게 좀 반대편 그렇죠. 이렇게 네, 있는 예. 거죠. 그렇죠. 네. 예. 아, 이런 문제하고 같이 또 전반적으로 또 같이 얘기를 나눠주실 우리 김대규 PD님 옆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임당 네. 김대규 PD입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가 시사임당이 생기고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지자체장만 주로 오셨는데 처음으로 우리 교육 관계자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드릴 말씀도 많고 여쭤볼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처음부터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하여튼 많다고 하셔서 내가 또 이렇게 쫙 보니까 야, 물어볼 게 너무나 많아서 제가 딴소리는 안 하고 바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장님은 제6대 부산 교육대학교 총장님으로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교육총연합회 예, 36대, 37대. 그래, 이대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하십시오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직선으로 해야 되죠. 아, 18만 명 예. 투표를 해서 예. 그럼 한국교총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교육의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교육 정책을 지지하는 우리 예.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1년 전에 만들어진 큰 단체죠. 그게 교육이 참 나라를 만드는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서 문제 생기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오늘 KTX 타고 내려오면서 좀 바삐 내려왔는데 보면서 잠깐 딱 누르보니까 하윤수 치니까 1인 시위 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요 그제도 했죠. 예. 그 왜 내용은 뭡니까? 국회 지금 이제 오는 30일 날 국회에서 정부 집권 여당이 지금 사립학교법을 예. 지금 이 송두리째 이 개정을 냈습니다. 개정을 낸 게 바로 다름 아닌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예. 전부 그야말로 공영화 시키겠다라는 게 핵심이죠. 예. 근데 그 제가 읽어보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사립학교가 공업을, 상업을, 뭐 인문계를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자기 특수성이 있는 것을 그럼요. 국가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잠깐 읽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교육의 다양성, 그렇죠.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양성, 전문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수월성도 매우 중요하고요. 예. 전문성도 매우 중요한데 교육을 갖다가 획이라 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의 발상이죠. 예, 아주 위험한 거죠. 이거. 좀 더 예.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문제 의식이 시작점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그때 학력고사 뭐 이렇게 수능 저희 때만 해도 한 학년에 고3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면 거의 60만, 70만 정도가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20만, 30만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학령 연령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무자녀부터 해서 자녀들이 줄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대학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많고 오히려 학생들이 없는 예. 상황이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실 때도 좀 더 전문적이고 좀 획일화된 게 아니라 예. 좀 더 그 학교마다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야 되고 학교마다 과마다 그죠?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가 말한 거니까 사립학교를 그냥 정부에서 잡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가르쳐라. 그러지 않으면 대출시키겠다라는 많은 부분들이 어떤 정권의 그죠? 정권의 어떤 잘 보여라는 그냥 좀 여러 가지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 잘 보여야 된다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저는 여기에 또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예. 또 뭐 공정과 정의, 예. 또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들을 참 잘 예. 만들어내잖아요. 그 말은 그 예, 진짜 좋은 말이죠. 그거를 만들어내서 했던 문재인 정부 4년간의 교육 이걸 한번 이렇게 총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생각하신다면 네, 정말- 앞으로부터 같이 했어요.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교육의 핵이라 하나로 묶어가지고 평등화를 시킨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교육의 그 평등화가 아니라 평둔화를 시키는 거예요. 평둔화. 평둔화였잖아. 평둔화. 둔화 그래요. 들어보셨죠? 예. 평둔화를 예. 시켜서 이게 한 줄 세우기식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핵이라를 시킨과 동시에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다가 국가가 가지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사립학교의 고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설립 목적이. 그 설립 인연도 있고. 예. 이게 교육의 다양성 아니겠어요? 다양성을 없애버리면 핵이라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위험한 것이다라는 걸 해서 제가 이런 시위를 했고요. 그거는 사립학교의 본질을 아주 침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인사권에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엄벌에 처하면 될 문제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고 아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뭐 공정 예, 정의 예, 이런 예, 단어 예,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지금 이제 적용되는 게 있나요? 자, 근데 또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교육 격차가 나홀로 심해진다고 예.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도 잠깐 짚어주시면 돼요. 지금 그야말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초등의 경우 기초학력 진단평가도 안 하죠. 중등의 경우 학업성 지도평가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이유 중에 지금 코로나까지 지금 이 덮쳐가지고 예.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가지고 교육격차가 더욱더 커지고 예. 특히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아주 그 교육에 빈익빈 부익부가 지금 크게 노정이 되어 있는 이 문제를 현정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더욱더 그 간격이 벌어져 있죠. 이제 그 간격이 벌어졌다. 지금 그 일을 평균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력의 진단의 지원처를 구축해야 하는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야말로 하나에도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대한민국 자녀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학력 신장을 시켜서 그 아이를 그야말로 촘촘한 희망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원으로서 성장시켜서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우는 주인공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교육 아니겠어요? 예. 아까 그 평둔화. 네. 나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와, 그래 또 찾아봤죠. 네. 내가 그러니까 이게 평등과 평둔이 딱 반대의 이야기로 그냥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더만요. 네. 그게 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 셋째 손자가 네. 3살인데 아직 2살인데 아직 말을 못해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입 모양을 어떻게 움직이는 걸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대요. 와,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이 2년이니까 예. 코로나 지금 2년이 예. 2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뭐 고래, 예. 뭐 아빠, 엄마 뭐 요 정도 몇 개 단어를 예. 해요. 그게 아직도 문장이 안 돼. 예. 근데 우리 셋째 중에 첫째는 1년이 되기 전에 말을 했대요. 문장을 만들었대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이 입을 닫아놔서 못하는 거거든. 네.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정책이 다 이래 셀이 다 닫아놔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평등이 안 되는 인사 정책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학력 정지의 방안을 위해서는 뭐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환자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 오고 간호사 와서 병원에 의사한테 가면 어떻게 네. 합니까? 치료도 하고 그렇죠. 처방도 받고 하죠. 제일 처음 진단을 해야 될 거 진단도 아니에요. 하고, 진단을 해요.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아이들도 어떻나요 지금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가 좀 학교에 보내놓으면 그 자녀가 이 자녀가 한 반의 아이가 선생님이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단이 초등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은 이걸 한 줄 세우기식이라 해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녀가 도대체 깜깜이 교육이 돼서 자기 자녀가 어디에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고 어느 교과목에 있는지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각 교과목별로 있기 때문에 그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해요. 각 교과별로 어느 것이 능하고 좀 부족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초등과 중등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반드시 해야 이 아이가 도대체 자기 아이가 어디가 뛰어나고 어디가 부족하고 또 어디가 또 특기 적성에 능한지 알아야 되는 이게 진단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 지금 이 깜깜이 교육 제가 올해 59년생인데요. 네. 아니 나이를 밝히네. 근데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가 제일 특출한 인물입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한 진단평가가 우리 엄마와 저를 담임했던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종 수업이 공업화학과 출신입니다. 예. 공업화학과 출신인데 연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게 내 평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업 쪽으로 가 있던 놈이 그 학교를 다 버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연극을 하고 있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예. 상황이 있는데 예. 좀 오래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그뭐 자율화 교육, 그렇지. 그런 거 있었지. 강사를 위해서 이제 맞습니다. 7차 교육이라는 맞습니다. 그 부분부터가 이제 생기면서 사실 7차 교육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바보를 만들었다라는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물론 소득 간의 격차,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게 되고, 그죠? 그리고 없는 사람 그런데 그것도 지역 간의 격차도 상당히 큽니다. 서울의 어떤 지역적인 그 교육 격차하고 부산, 제2도시인 부산도 아마 이제는 조금 있으면 사실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정말 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 그러면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런 그 차별화된 거기에 맞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하향 평준화시. 그게 평준화. 그렇죠. 그게 평준화가 되는 거고, 그게 지금 또 제일 크게 지금 실수하는 게 지금 자율화 고교를 다 없애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사실은 뭔가를 좀 우수한 학생들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기술적인 학생들은 또 마이스터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죠, 다양성을 줘야 되는 것들 싹 없애버리고 그냥 일반고로 해라, 그냥 무조건 해라. 뭐 어떻게 보면 무슨 약간의 무슨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 정권에서 제일 아주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너무나 획일화된 그건 전체주의죠. 네, 그냥 전체주의적인 예. 교육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바로 그거죠 핵심이. 근데 이제 뭐 좀 시작됐고 해서 이제 부산으로 한번 좀 좁혀 볼까 합니다. 예. 이제 부산 교육청의 특성화 학생을 대상으로 회장님께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시고, 예. 또 유족들을 만나 위로도 하시고, 예. 이래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얘기를 잠깐 좀 정확하게 그래.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부산 지역에 지금 일어났잖아요. 예. 그것도 공고 학생이 공무원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 합격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시험에 쳐가지고 합격을 했던 거예요. 예. 합격을 했다고 하면 합격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또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다. 교육청에서 니 불합격이다. 합격 통지서를 내밀어서 합격 통지 받고 난 다음에 불합격이다. 아. 그러니 내가 왜 불합격입니까? 그런데 이제 또 같은 반에서 있던 이런 공시생 같이 시험을 쳤던 친구인데 꼭 비교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 내가 참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떨어지게 된 이유를 물은 거예요. 네. 그러면 부산시 교육청은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만저만 해서 설득을 시켜야죠. 이래 해서 우리가 실수했다든지. 실수했다. 네. 실수했고 또 너 이거 봐라, 공개를 해보니 네가 성적이 이래 해서 떨어졌다. 이해를 시켜주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게 소통 아니겠어요? 네.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불공정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만들게 되고, 이래서 지금 유족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입장은 뭡니까? 부산시 교육청은 우리가 이제 그 잘못됐다 해놔놓고 해서 그 유족들이 그 지금 부산시 경찰청에 고소를 한 거 아니에요. 좀 이 수사를 의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건 이제 부산시 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처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죠. 정말. 네, 그래서 저는 유족에게 제가 일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 비 오는 예, 날 예, 가서 예. 방문을 했더니 참, 정말 듣고 보니 참 너무나 안타깝게 그런 그저었습니다. 사건들이 뭐 이런 게 표면화돼서 이제 불거 나오지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의 행정이라든지 현재 지금 부산 교육청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 시스템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행정인데, 그 보시기에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정에 대한 불통이라고 봐요, 난. 예, 인사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또 부산 지역에서 동서 간의 지역 간의 교육 격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그냥 질문을 그냥 던질게요. 동서 지역 간 교육 격차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부산시 교육감 역임해 오셨던 교육감님들께서 이걸 해결해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써 왔었습니까? 다 끝내 정말 만족스럽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다 물러나고 지금 있고, 지금 현 이 교육감도 지금 8년째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저는 정확하게 해결했다고 난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전문가들이 이 수기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에게 엄격하게 이 진단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동서 간의 학생 표집을 정확하게 표집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진단을 근원적으로 나는 분명히 밝혀가지고 그 근원을 처방할 수 있는 방안을 첫째는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그 우수한 선생님들이 그 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게 가장 그 근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혁신학교, 특히 서쪽에 있는 그렇지 않아도 그 학업 격차가 굉장히 그 열악하고 낙후된 이런 이 지역에 학생들을 갖다가 혁신학교라고 해서 행복지구, 다행복지구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더더욱이나 이거는 힘든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제게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 가버넌스의 그 구축이 소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 간의 소통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는 소통만큼 중요한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면은 지름길이 아닌가. 자,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진단과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런 말씀, 여기 그냥 그냥 붙여갖고 하는 그냥 원도심에 있는 폐교 만들어지고, 또 반대편에 가면 저희 딸이 명지 쪽에 사는데요. 여기는 막 아이들이 많아갖고 난리가 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제가 포럼 교육의 힘의 그 공동대표로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네 한 바퀴가 아니라 그 학교 한 바퀴죠.
오. 학교 한 바퀴를 강서 지역도 다 가봤고요. 예. 이 가보니까 강서 지역의 명지 지구죠, 그죠? 예, 명지 예, 지역에 있는 명지 초등학교와 예. 그 오천 초등학교 예, 있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오션시티 안에 있습니다. 오천시티 안에 네. 있는데 그게 지금 명지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그 오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게 이 학교가 이 아파트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학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늘어나면 이 학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게 뭐 고무줄처럼 늘어나질 않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아주 탄력적으로 발빠르게 일단 모듈러 시스템, 모듈러라고 하는 그 임시 교실이 있습니다. 임시 학교 예. 교실. 그 서울 대방초등학교가 대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는데 서울 대방초등학교처럼 학부모님들께 빨리 동의를 구해서 그걸 빨리 그렇게 해서 무슨 그게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뭐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야말로 학교 개선 사업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인수 학교는 그 제가 이 자천 초등학교와 이 자성 초등학교 동구에 아시잖아요. 예, 지시장 옆에. 이 둘 다 지금 폐교됐잖아요. 예, 지금 예. 이제. 이 폐교됐는데 소인수 학교도요. 소인수 학교만큼 매우 중요한 게 저는 소인수 학교라고 봐요. 소인수 학교는 소인수 경제 학교는 논리라고 작은 예, 그렇죠. 학교 그 규모가 작다고 경제 논리에서 폐교한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더 조금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번 이제 오신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 시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물론 동서 간의 그런 격차 부분 이제 예. 그 부분이 불균도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하냐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그러니까 태운대나 이런 동쪽에 있는 분들의 직업과 부모님들의 직업과 서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신도시에 있는 분들의 직업군들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보호 대상 학생들의 보호 대상군들이 너무나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명지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새로 생긴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쪽의 부모님들의 어떤 뭡니까 저 학생들을 관리되는 시스템과 그리고 원도심에서 거의 원도심은 거의 다 부모님들이 거의 다 일을 해요. 지금 다 자영업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관리되는 부분과 또 해운대 어떤 좀 부유층에서 관리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다 틀리다는 부분들이 좀 알고 먼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명지나 이쪽 명지나 신도시 부분, 신도시도 완전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말씀하신 명지 쪽은 아주 좀 발달된 신도시 쪽에 속하고요. 또 함양이나 신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는 물론 학생들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거기 오는 분들의 어떤 부모님의 그 직업 형태라든지 그 그룹의 형태라든지 거기 상권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방금도 그 소인 몇 명 안 되는 그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덕천동에 있는 덕천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상당히 지금 오래된 문제 지금 제기 그죠. 지금 난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학교가 없어져요. 제가 가봤잖아요. 제가 그 학교 거기가 왜요? 왜냐면 제가 거기 3회 졸업생이에요. 이제 3회 졸업생인데 그때만 해도 너무 제일 큰 학교, 부산에서 몇 개 안 되는 제일 큰 학교였는데 거기가 상권이 다 들어쓰고 또 신도시 빠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13반이 있었는데 지금 한 학년 한두 반도 안 되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또 하나가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상인분들이 빨리 학교를 없애고 거기에 옛날에 뭐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뭐가 문제인지 자꾸 이렇게 그런 상업적인 부분들 그냥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밀고 나가지 힘있게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학교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근데 되는데 학교를 없앤 것도 있었어요. 지금 부산 문화재단 자리는 네, 옛날 그렇죠. 학교가 네. 그 문화재단으로 바뀌어 네, 있고 네. 지금 그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원도심 지역의 표교 부분은 학생이 한 명이나 두 명이 되도록 존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한 명, 두 명 아니, 예를 들어. 정도의 이제 네, 그렇죠. 그건 소인수 아니지만. 학교라는 소인, 것은 적어도 우리 도시명 도시명 소인수 학교 모델이 있습니다. 그 정말 도시명 원도시명
그 소규모 학교 모델이 선진행 모델이 개발돼 가지고 시행되는 게 전국에서도 많아요. 좋습니다. 그거는 그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네. 그다음 신도시 중심의 과밀 학교 해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신도시 이렇게 과밀 아까 그걸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학교를 지으면 한 2년 3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2년 3년 지나면 애들이 지금 졸업을 하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임시 방편적으로 최첨단 기술로 지금 만든 모듈러 교실이 야, 있어요. 그거는 그럼 명제 예. 국제 신도시에 딱 맞겠네. 그걸 아, 우선에 그렇지. 임시적으로 진짜 하라는 것이지 그것이 대안은 아니죠. 연구 대안은 아니고 이제 그 사이에 그걸 이제 또 지어 나가면 해결을 되니까 해 나가는 준비하고 거죠. 예. 시간을 벌자는 그리고 것도 아까 말씀대로 예. 덕천초등학교의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 학부모들과 동창회가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덕천초등학교의 위치를 떠나서 덕천초등학교의 학부모와 동창회와 그리고 지역 그 교육청 간의 소통이 전혀 안 네, 되고 맞아요. 있음을 내봤어요. 또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대로의 또 이익 추구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맞물려져 있는 이런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서 좀 최적의 어떤 방안을 찾아가지고 학교를 또 소인수면 소인수에 그에 맞는 학교를 재배치를 해준다거나 뭘 해야지 그 학교를 폐교해서 되겠어요? 지금 결국 그 소통 이야기를 하셨는데 배경은 저는 안 된다. 아니죠. 지금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교육청에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교육청의 제일 큰 문제가 소통 부재다라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전혀 그게 뭐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현재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덕천초등학교 학부모와 총동창회가 북구청에 가가지고 집회를 해요. 이분들이 원래 교육청에 와서 집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덕천초등학교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렇죠. 그 북구청 땅입니까? 예. 부산시 교육청 관할 땅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왜 거기서 간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간 아니 거예요? 그 동창회 출신들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맞네. 제가 사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알고 있잖아요. 또 그냥 교육청 분들 아는데 막상 저 학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누굴 만나야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누가 담당자인지 아니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아니 어느 정도 헷갈렸으면 방금 아니 그 교육 당연히 누가 봐도 그저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나 그 초등학교 없어지는 내 학교가 없어지는데 오직 갈 데가 없어 말할 데가 없으면 북구청장을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와, 나도 이거는요 한 5년, 30년 전에 내가 알았는데 학교 문제, 폐교 문제 되는 거는 교육청에 가야 된다는 나 30년 전에 알았는데 나. 아 벌써 알았죠. 야 나는 정말 너무하시네. 얼마나 그런 문제가 아니, 내가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폐교되는 부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그 되게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세요. 그럼 당연히 그 학교 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그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되냐 물어보면 그걸 모르세요. 그만큼의 이게 문이 닫혀 있다는 현재 교육청하고 일선 학교 간에 저 해운대고가 5년마다 뭐 평가받는데 한번 떨어졌다고 법원에서 또 아니다 했다가 이래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자사고를 일부하고 폐지하고 막 전하는 데서 회장님께서는 해운대 등 이래 자사고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원래 만드는 취지가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고 전부 해외로 유학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야 이건 아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은 수월성만큼은 별도로 하나로 두자는 게 자사고와 특목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드는 지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게 만들어져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과 전문성을 만든 게 바로 이 자사고와 특목고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도 이걸 더 장려해 왔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이래요? 그건 한 줄 세우기식이잖아요. 이거 한 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줄로 세우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어디가 둔해지길 바라나? 그 자기 평균에서 말만 명목적으로 그거 하길 없애가지고 바라나? 전국에 다 없어가지고 전국에서
10전 10패 했잖아요. 제가 다졌 때, 그 예. 소송에서 다졌잖아요. 이야. 이게 좀 이상하네. 머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백신도 못 만드는 나라에 좀 똑똑하잖아. 특히아가 백신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청 소관이 되나요? 아니면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이 교육부 소관이 있고 교육청 네. 소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은 앞전에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네. 학교. 이거는 우리 이를테면 민사고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 소관인데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던 게 이 노무현 정부 그렇죠. 이제 전에서 이제 전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던 때 인정해 왔던 거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돼 있어요. 돼 있지만은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수월성 차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 가자라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뭐 지금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 예. 예를 들어 뭐 지금 진보 쪽에서 대선이 되고 교육부와 예. 교육청이 이렇게 부딪힐 경우에 이게 특히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 부딪힐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보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2025년 이제 이 정부가 이걸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없앤다는 것도 법안이 있어야 없애는 그렇죠. 것이지 법도 없이 뭐 없앤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면 이거는 그대로 존속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예. 정권과 관계없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교육감의 자유재량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이거는 존치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규모의 그렇죠. 자사고는 이제 교육부 소관인데 이제 자치권 안에 있는 거는 다 당연하죠. 교육부 소관이죠. 당연히. 그럼 교육감님께서 계속 가면 갈 수 있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건장을 하실 거죠? 이것은 저는 건장이라기보다는 교육의 저는 제 평소 신념은 못하는 아이는 잘하게 교육을 신장을 시켜주고요. 예.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신념이에요. 예. 그리고 또 교육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은 또 평등성도 중요하지만은 평등성 못지않게 수월성도 매우 중요해요. 수월성도 그 수월성의 일환에서 자사고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고 있는데 이걸 한 줄 세우기식이라고 해서 이걸 폐지한다? 그건 난 아니라고 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김태규 PD님이 교육 정책에 대한 분을 처음 모신다고 했는데 예. 정치 이야기하다 수월성이라는 표현을 자꾸 들으니까 이때까지 정치이라는 이야기에 그런 단어가 안 나왔거든 한 번도. 자 이제 잠깐 미담으로 갔다 오죠. 네. 회장님께서는 교육적 활동 못지않게 이제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릴 때부터 자라오신 배경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래 교육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공헌도 이렇게 남다르게 활동하시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구남에 밑에서 남해 경남 남해.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해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 부산으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제 집안은 이제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예요. 오, 예. 농가이시고 그 대구 형무소에서 옥사하다시피 했고 예. 제 바로 아버님 예. 아버님께서도 13살 때 할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일본 경찰관이 쏜 총에 오른쪽 복사뼈에 구멍이 나가지고 평생 불구 양대가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컸고 한 대가 독립운동가면 쑥대밭이 된다. 예. 저는 양대를 덮쳐있으니까 저는 와. 학교 여기까지 온 것만도 하늘이 주신 조상이 준 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입고 갈 옷이 없어가지고 9살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교육은 촘촘한 사다리를 만들어서 예. 정말 제가 이제 부산교대 총장을 하면서도 돈을 한 7,500만 원씩 내가 연간 들여가면서 우리 그 학생들에게 정말 그 과외도 중요하지만은 멘토를 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제2의 하인수를 좀 만들어 주라. 오, 이런 예. 애들도 예. 그야말로 멘토를 해서 상담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공유해서 좀 가자라고 해서 사회봉사를 좀 너도 좀 해주라 라고 내가 어렵게 해서 4년간 내가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부산 연탄은행 지금 그 후원회 회장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독거 노인들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는
이 살아온 과정이 아주 어렵게 컸기 때문에 정말 군함매 중에 몇째였습니까? 저 밑에서 세 번째니까 일곱 번째죠, 그죠? 예. 그러면 그래. 뭐 예, 형님 정말 누나들이 다 키운. 그래서 이 결국 제가 살아온 게 삶의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야, 독립투사의 자손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야, 남해 옛날에는, 남해 가보셨습니까? 남해 가가지고 미조하고 저 상주는 제가 뭐 쌀들이 갔어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저 옆에 그동 누구, 하여튼, 야, 그런 데서는 개천의 용난케에서네. 그 지금 미꾸라지 개구리 가재 붕어도 지금 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회장 입장에서는 개천은 용난 케이스인데, 요즘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죠. 만들어야죠. 그거 언제 만들어야죠.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에 지금 가재 붕어 미꾸라지가 크겠습니다. 야,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지금 끝나지는 않지만, 우리 회장님이 이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들 많이 만들겠다는데요. 자, 일단 대본에 있는 미담은 여기까지 하고 예. 이제 좀 대본에 없는 얘기를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이걸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안 드리고 몇 가지 제가 어려운 건 또 하지 마시고. 그래서 생방송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좀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만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일단 교육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까지 담당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대학 교육과 또 고등학교 교육이 다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사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학생들이 없기도 하고 좀 괜찮은 애들은 다 서울로 가고 있고, 근데 이제 자구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대학보다는 다 그죠? 좀 성적이 좀 나오면 다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고자 하고 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을 받고 나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부산이 그거는 이제 당연히 교육의 현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전국에서 지금 우리 부산에도 사립 중고등학교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많은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비율로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 갔던 사범대 출신들이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오고 싶어도 서울연고대나 사범대 오고 싶어도 안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여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산대나 여기 지역에 있는 사범대 출신들 위주로만 다 임용을 하고 특히 사립은 사실 임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시험을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이 그렇게 대부분의 지금 거의 90% 이상이 다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의 지금 선생님들이세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만 보내는 거고 왜 와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지금 전국적인 돌아가는 모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 그런 어떻게 보면 직접 평준화 그러니까 꼭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운 분들이 여기서 내려와서 좀 이렇게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분명히 그게 큰 자산이 될 텐데 그런 부분. 그건 저는 쉽게 동의가 안 가는 게요. 우리 부산에도 사범대학과 교직 이수 교과목을 이수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등의 경우 중등 교사가 되려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디를 가나 힘들고요. 교사 자격증 받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초등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중등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 서울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이렇게 선생님들이 우리의 텃세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로 자칫 비치게 되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자질은 저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오히려 방금 말씀대로 지금 한 12,000명이 지금 우리가
유학을 가잖아요. 수도권을 네. 좀 우리 부산에서 지금 외지로 좀 떠나가지고 그 학생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연어처럼 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대학도 이제 그걸 맞이해야 되고 부산시장님도 이제 그걸 맞이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투트랙으로 가자. 우리 부산은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와 특목고, 그 다음에 특목고가 아니라 부산 전문계 특성화 계열, 직업 계열, 마이스터교, 이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는 진학군으로 하나 가고, 우리는 직업군으로 투트랙으로 가서 그 직업군은 이제 부산 각 대학들도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계약학과.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계약학과 4년간을 맺어서 2년을 맺든 4년을 맺든 맺어가지고 거기에 인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해서 부산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바깥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 부산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산학 협력 그 가버넌스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을 해서 정말 실천 이제 말로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야, 사실은 제가 그 말씀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돌려서 말한 거고 그만큼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있었고 그 사실은 그 예.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하지 마. 좀 이따. 내가 내 질문 안 하면 또 방송 끝날까 싶어. 제가 사실은 뭐 박영준 시장님하고 만나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제가 네.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어떻게 말하면 시장님이 대신에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예.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좋은 인력을 부산에서 키우고 그 인력이 부산에 있으면 좋은 회사가 그 인력을 가져가고 그러면 그 인력을 가져간 그 회사는 더 성장해서 밖에 있는 좋은 인력도 부산으로 온다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엔 대학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듣도 못한 과들이 있어요. 그럼요. 옛날에는 뭐 화학과, 물리학과 이런 게 아니라 뭐 이상한 그 회사하고 만든 이런 과 이름이 있더라고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런 데서의 역할까지도 지금은 기업과 지방 정부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교육 정책도 이렇게 같이 맞물려져야 되죠. 그게 그럼요. 정말 이래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잘 가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또 하나 배우게 되네. 이제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요런 것들이 있구나. 그것을 해내실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 사실 이제 산학협력이라는 건 이제 대학과 기업에 생각하는데 그 사실은 그게 저는 좀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게 중고등학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가끔 제가 가서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유튜브. 요즘 워낙 학생들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만드는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일일 강사 같은 거 뭐 이런 게 가잖아요. 가서 하면은 너무나 초롱초롱하게 많이 보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직접 하지 않습니까?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면 그냥 진짜 가서 이게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대학보다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어떨 때 보면 대학 가서 뭐 이렇게 할 때보다 중고등학교 가서 이게 뉴미디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막 오히려 수업 시간보다 더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부산은 제조업이 부산 경남 지역이 굉장히 좀 밀집되어 있는 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항만 물류가 굉장히 우리가 한 85%까지 찾아오고 있잖아요. 부산 이 신항만까지. 또 그 제조업도 돼 있고 또 우리는 부산은 해운대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는 관광 특구가 또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러한 아주 역동성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영역 부분이 굉장히 특화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업계군을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인재 양성을 해서 정말 부산에 머무를 수 있고 부산에서 정말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창출해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조금만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도와주고 또 기업분도 좀 도와주고 함께 공유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사실 네. 트라이앵글이라는 게꼭 맞네. 대학과 맞네. 뭐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지금 학교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고 이왕 뭐 어떻게 지금 어쨌든 저기 예. 교육대학 총장을 하셨잖아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게 꼭 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제일 불거진 그 네. 교육대학과 부산대와의 그 통폐합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네. 이건 뭐 대본에도 없는 걸 또 뭐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네. 그야말로 전문성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독일, 영국, 그 일본에서도 제가 총장 시절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우스 코리아, 우리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받고 특히 초등교육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했습니다. 전국 전 세계에서 핀란드도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 간 나라입니다. 예. 이 우리나라의 초등교원 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부산대학이라는 데는 사범대학이 있습니다. 예, 사범대학은 사범대학에서 또 중등을 하고 있는데 일반 특화돼서 부산교육대학교가 역사가 지금 70년, 80년을 내다보고 있는 이것을 지금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야 통합을 하는 문제는 또 교대와 교대, 사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지 일반 종합대학에 교대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시기고 우리 교원들 간에 또 부산 시민들 간에 또 동창회들 간에 학생들 간에 갈등을 양성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저하고 뭐 많이 맞아 떨어지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총장님 하실 때는 부산연극협회 회장을 했는데요. 한국교원총단체연합회 회장으로 지금 5년을 하시고 계신다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부산국제연극제 5년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이분은 이렇게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 보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안 한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이 교권 5법이라고 예. 저도 한두 개는 봤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교권 5법이 교원지원법, 예. 학교폭력 예방법, 예. 아동복지법, 예. 전동 킥보드법, 스토킹 처벌법 이거 예. 제정한 이 정가에 예. 대해서 예. 저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국회의원이 하나의 법안을 자기가 만들어내서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이 5개 중에 제가 3개를 법안을 우리 교총에서 만들어냈고 예. 또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제가 통과를 시켰고 또 국회의원들께 2개를 이원 법안을 또 마련해서 또 주십사에서 시킨 게 그 전동 킥보드법과 스토킹 처벌법. 예. 최근에 제가 이제들 우리 아이들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좀 스토킹 처벌법은 잘 아시다시피 그 지금 도서 백지 지역에 이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이 많은 발령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뉴스도 많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아주 그 끔찍한 사건도 발생되고 해서 이 스토킹은 아주 위험하잖아요. 예. 이거는 뭐 꼭 선생님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그거는 온당치 않고 해서 처벌을 좀 해주십사 해서 법안이 통과됐던 게 그 우리 교권 5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김대기 PD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끝내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네. 전반적인 부분이고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 지금 이제 전반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교육 현실이 방금 말씀하신 교총 회장님으로 계시지만 또 종교적 분들이 또 선생님들이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꼭 뭐 이념적인 부분이라기보다 그쪽 분들하고의 어떤 그 협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통합을 해 나가실 거고 어떻게 하실 건지.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부산에 있어서는 인성입니다. 인성. 이 한 자녀 내지는 2자녀, 특히 소수 자녀를 이 자녀를 지금 우리가 키우다 보니까 이 인성이 굉장히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인성 교육이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학업 신장 이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학부모님들도 인성교육과 이 학업 신장 특히 이 기초학력 신장 부분은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해결해야 될 지금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것은 은행대로든 우리 부산이 앞으로 제2의 수도에 걸맞게 정말 GDP 4만 불, 5만 불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개인차적 주인공이 2040년, 2050년대 자라나는 우리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저 짧은 시간 회장님과 같이 하면서 워낙 뭐 이렇게 처음부터 교육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오신 분이라서 그런지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셨고 또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이렇게 짚어봤으니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신다면 정말 총체적인 난국으로 확 디비겠다는 부분들을 몇 가지들의 어떤 방금 말씀하신 공정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자녀들을 지금 적은 자녀지만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야 저분에게 이 일을 맡기면 내 자녀들이 내 자녀를 안심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의 비전이나 발전이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다음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생각하는 게 드네요. 지금 이야기하려면 뭐 3시간, 4시간을 해도 뭐 할 것 같은데 꼭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과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과 공유하고 선생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죠.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다 교육 공동체 가족들입니다. 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호흡하고 소통하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함께 우리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꼭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하윤수 회장님하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부산의 교육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교육에 정말 뼈와 살이 묻어져 있는 선생님으로 옆에 앉아서 뵈니까 그런 느껴집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어떻게 해나가실지 잘 지켜봐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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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